오늘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동부시간 2020년 10월 30일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바른스톰 하면 바는 시골에 있는 헛간이죠. 헛간으로 밀어 닥친다 그래서 시골 주로 선거운동하러 다니는 걸 바른스톰이라고 그래요. 중서부 지역을 몰아서 다니고 있는데 엘렉션 데이가 가까이 오에 따라서 nears 가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위스콘신에서 converging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경합주라고 할 수 있는 위스콘신에 가서 막바지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스콘신은 준대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이겼죠. by 하면 뭐뭐만큼 격차예요. 1%도 채 안 된 격차로 이겨서 선거인단을 다 가져갔던 위스콘신주죠. The key to winning the state. 그 주를 이기는데 핵심은 lie in places. Fox Valley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 같은 곳에 놓여 있는데 핵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거기에는 새로운 와일드 카드, 새로운 위험 요소, 정말 깊이 고려해야 될 어떤 숨은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와일드 카드가 있는데 바로 그 지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램피징, 휩쓸고 다닌다. 핥히고 다닌다는 걸 램피지 한다고 그래요. 날뛰고 다니는 걸. 그때는 이제 트럼프를 2016년에 지지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핥히고 있는 그 지역이 다시 트럼프한테 표를 던질 것인지 그건 확실치 않죠. 텍사스도 지금 그동안 1980년 이후 공화당의 아성이었던 텍사스주. 물론 옛날에 린든 존슨이라든지 60년대 그때는 이제 민주당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80년 이후는 텍사스가 공화당이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미 텍사스에서 투표를 던졌습니다. 2016년 cast ballot 표를 던지는 사람 전체 숫자보다도 이미 더 많은 사람들이 우편 투표를 이용해서 자기 의견을 표시했다는 거죠. 이걸 놓고 이제 민주당원들은 아무래도 위기에 몰린 민주당원들이 나서서 미리미리 우편 투표를 던졌다라고 해서 좋게 해석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요. Most conservative, 대부분의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시 이기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내용을 보시면은 메인주 워터빌이라는 마을에 사는 헤더 웨이라는 사람은 트럼프야말로 a man of his word, 말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독교인이 얘기하고요. 애리조나에서는 트럼프의 가치가 맞다. 경제적이든 또는 낙태 금지하는 정책, 자기랑 가치가 맞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남부 쪽의 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들이 모든 권리를 뺏기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그것을 지지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표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은 약 백인 복음주의자, 즉 기독교들이 약 80%가요.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많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보수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보수당을 지지하고 있는 그만큼 그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혜택을 받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때문에 혁명이라든지 그 민중을 더 생각하는 민주당을 지지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우리가 미국이 지금 boarded up. board라는 말은 나무 판때기죠. 그래서 나무 판때기로 창문을 가리는 걸 board up이란 말을 써요. 왜냐하면 돌멩이가 날아오고 총탄이 날아올까 무서워가지고 안을 가리는 거죠. 바깥을. 그래서 미국 대선 이후에 11월 3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요. 이런 거 보면 참 미국이 불안한 사회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oarded up windows, 창문에다가 나무를 대고 security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retailers, 소매업자들은 brace for는 이제 가슴에 안고 준비하는 거죠. 태풍이 온다든지 또는 총격 서로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걸 brace for라고 하는 걸 준비하는 걸 선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완전 후진국의 어떤 모습이죠. 선거 이후에 결과에 어떤 그 소요 사태를 준비하고 있는 미국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tores are making plans for how to deal with. Deal with는 뭐뭐를 극복해서 이기는 걸 얘기해요. Potential civil unrest. 있을 수 있는 시민의 어떤 소요 사태를 극복하는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가게들은 준비하고 있는 거죠. Stemming from 뻗어 나오고 있는 Tuesday election에서 줄기를 가지고 즉 나오게 되는 civil unrest를 deal with 할 수 있는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선거를 대비하는 그 자세가 또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intelligence briefer, career, 경력 있는 정보 관계자의 브리핑하는 전문가를 set aside, 제쳐두고요. 대신에 자기들 측근한테 말을 듣는, 즉 측근들은 그만큼 백악관에 있기 때문에 어드바이저들은 트럼프한테 좋은 정보만 주겠죠. 그래서 몇 주 동안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디렉터가 일을 떠맡았는데 보통은 인텔리전스 오피서가 하는 보고 행사예요. 근데 트럼프는 그의 보고 얘기를 듣지 않고 상황에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미국의 정보 내용을 듣지 않고 국제적인 정보 내용을 듣지 않고 보다 점잖은 그 백악관에 있는 고문들이라든지 보좌관한테 그 브리핑 내용을 듣는다는 내용이고요. 이게 작은 일이겠지만 그만큼 트럼프가 일상생활 서민들 또는 세계에 들어가는 상황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아예 귀찮다는 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How a Century of Real Estate Tax Breaks. Tax Break 하면 세금 혜택입니다. 100년 동안의 부동산 세금 혜택이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를 enriched, 부유하게 만들었는가. 결국 도널드 트럼프는 부동산 세금 혜택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했었던 뭐 도중에 신용불량자도 사업도 망했었죠. 뭐 지금도 이제 대통령 안 되면은 그만큼 가난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일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뭐 감옥 갈 거라는 얘기도 있죠. 그러나 이걸 분석을 했어요. 뉴욕타임즈가 항상 이런 매일매일 그 대단한 글들을 깊이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해가지고 조사하고 취재해가지고 글을 써내는데요. 요새는 이제 트럼프에 대한 비리, 트럼프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추적을 많이 한 기사들을 냈습니다. 자, The Real Estate Industry, 부동산 산업이 오랫동안 uniquely favorable, 독특할 정도로 혜택이 될 만한 tax treatment, 세금의 대우를 즐겨왔습니다. 그만큼 받았죠. Thanks in part to 하면 일부 뭐뭐 때문에 그가 대통령 되기 전과 그 이후에 트럼프의 조치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그 조치 때문에 큰 세금 혜택을 받았던 내용을 얘기하고요. 자, 이것도 역시 대단한 분석 기사인데요. 보시면은요. These zombies, 부dom처럼 이제 좀비들입니다. 좀비들. 요게 뭡니까? 바로 오일 웰이라는 것이죠. 유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름을 퍼내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의 오일 패치, 이 좀비들이 전체 지구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우리가 관심 없을 수도 있는 내용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요. 캐나다의 유전지대들이 거의 10만 개 unsuspended whales, 취소된, 즉 사용 중지된 그런 유정, 이때 whale은 우물입니다. 우물지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지금 neither active, 지금 실제 기름을 끌어내지도 않고요.
not kept. kept 하면 이제 뚜껑을 딱 뒤집어 씌워서 여기 지하에 있는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서스펜드 돼 있는, 연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지구 온난화의 메탄가스, 그래서 놀라운 소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캐나다가 특히나 엘버타주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엘버타주에서는 너무나 많은 이런 유정지대들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가지고 지구 온난화에 큰 해를 끼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스칸치아주라든지 또는 그 유정지대에서 1950년대에 많이 기름을 빼내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졌는데 이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요. 제일 그 어려운 지역이요, 엘버타주입니다. 우리가 로키 산맥이 있다고 유명한 그 엘버타주가 있죠. 거기서 정말 그 메탄가스라든지 거의 그 이런 좀비들이 지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0만 개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미 작동되고 있는 16만 개가 있는 가운데 10만 개가 지금 캡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 그것이 얼마나 지구에 나쁜, 여기서 지금 가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해로운지 그거를 일일이 밝힐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메탄가스라든지 유해한 가스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칼럼을 좀 보시면요. 오늘의 칼럼을 보시면은 오피니언의 칼럼이 나오죠. 아까 이제 보드업이란 말을 썼는데요. The day after election day, 11월 4일입니다. 11월 3일이 투표하니까 투표한 다음 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그 다음에 이전 트럼프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오피셜 관리들이요, 트럼프 행정부에 있었던 관리들이 걱정하기를 11월 4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심히 걱정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밑에 있었던 사람들을 좀 불확실성의 세계로 지금 11월 4일을 향해서 미국은 기다리고 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승복을 안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혼란과 그 다음에 국가 사이에 어떤 그 갈등, 그거를 조장하고 민족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면은 그야말로 끝까지 트럼프가 버텨가지고 거의 Y2K, 2000년대 들어오면서 컴퓨터의 오류, Y2K 위기가 있었죠. 그와 같은 정도의 위기의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있었던 한 관리는요, 디베이트 실질적으로 한 말입니다. 바이든하고 서로 디베이트, 대통령 토론회를 했을 때 봐라 이거죠. 결국 불링하고 협박하고 리디클링, 조롱하고 매닉, 미친 듯이 날뛰고 보스팅, 자기 자랑이나 하고 fabricating, 사실을 조작하고 계속 간섭하고 자기 상대방 바이든의 말을 막는 트럼프, 바로 그 사람을 봐라. 직접 한 말을 제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에 대한 신화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가, 저런 사람이 트럼프다, 그거 하나만 생각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다른 관련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그야말로 꾸준히 한 게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있어요. 꾸준히 한 게, 결국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바로 그는 11월 3일에도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다음 마지막 칼럼으로서는요, 우리가 Five Great Things Biden Has Already Done. 뉴욕타임스는 이제 바이든 편에 아주 노골적으로 서 있는 그런 그 신문사죠. 그래서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아주 유명한 칼럼니스트인데요. 결국 바이든이
선거에 임하면서 트럼프와 어떻게 다른가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바이든은 정치 논쟁에 빠져서 이 선거를 아이디올로지컬라이즈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념화하지 않고 이게 민주당이든 또는 공화당이든 간에 결국에는 바이든이 관심 있는 건 미국 중류층이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길 건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았다는 점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문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백인과 유색인종, 있는 자 없는 자, 그다음에 국가 간의 부자와 돈을 많이 쓰는 자와 돈 쓰지 않는 자를 자꾸 문화적으로 갈랐습니다. 갈라치기를 했는데 바이든은 선거에 임하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고요. 오로지 미국의 정체성을 찾고 올바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독교인과 시골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분리를 하지 않고요. 많이 배운 자와 적게 배운 자들을 분리하지 않고 대등하게 미들 클래스를 돕는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왔는데요. 심지어 요새 그 흑인이라든지 라틴 사람들이 라틴계가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고 트럼프 쪽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만큼 분리하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걸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정말 위, 아래 어떤 많은 정치 체제 또는 그 시민단체들한테 같은 것을 똑같이 호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제 뭐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부에 사는 뭐 기독교인들을 욕을 한다든지 또는 북부에 사는 너무 개혁파들을 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선거에 임하지 않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물론 인종에 대해서 자극적인 얘기를 하나도 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백인 기독교인들까지 아까 말한 백인 기독교인들까지 제대로 자기의 정책을 입안했던 발표한 사람이죠.